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자,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가 어떻게 됐죠? 5% 정도 오르다가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실망감이 2배가 됐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오르다가 하락 줬다 뺐었죠. 가는 척 하다가 어떻게 앞에 구간 96,000원, 95,000원 매물대 구간에서 밀렸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오늘 조금은 알 수 있는 부분들 하나가 뭐냐면 돌파에 대한 힘이 좀 부족하다. 그죠? 돌파에 대한 힘이 부족하다. 오늘 5% 상승이 나오면서 어제의 이 매물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나 가볍게 뚫어버리고 주가가 올라갔으나 이 전고점 자리에서 매물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들에서 강력한 매물을 맞으면서 주가가 추가적인 하락이 만들어졌다 라고까지 볼 수가 있을 것 같죠.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여기서부터는 아무래도 들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조금 이제 승질이 슬슬 나는 사람들 생길 것 같아요. 아씨, 뭐야, 왜 안 가? 갈 줄 알았는데 또 밀리네. 이거 불안한데. 이거 더 빠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관점에서 이제 좀 생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먼저 미리 좀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8만 원대 후반 구간 있죠. 88,000원, 이 9만 원대. 요 구간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쉽게 밀릴 수 있는 구간은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돈을 쓴 구간 있잖아요. 돈을 쓴 구간. 여기 분명히 매물이 많은 구간에서 돈을 쓴 구간이 어디예요? 여기에요. 88,000원, 87,500원 요런 구간. 돈을 써서 밀어 올렸단 말이에요. 자, 이 구간 누가 봐도 매물이 있죠? 매물이 있는 구간을 돌파 시도 실패. 그죠? 실패라기보다는 매물대 확인. 그래 한번 눌러주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매물대 쳐주고 그 다음에 돌파 시도하고 눌러주고 돌파 시도하고 눌러주고 그리고 돌파 시도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이 구간에서 매물을 소화하고 여기까지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올리려는 의지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강한 게 사실이다. 근데 여기서 조정이 나온다라고 해서 이 의지가 꺾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 구간에서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아마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올릴 거면 빨리 가야지. 빨리 올려야지. 여기서 왜 쩔쩔매고 있냐. 갈 거 갈 놈이었으면은 진작 간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사실상 최근에 굉장히 강했던 종목이 뭐였죠, 여러분들? 강했던 종목이 로봇주였죠. 로봇주 중에서도 현대차 그룹 관련주 굉장히 많이 올랐죠.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 코스피 5천을 찍은 상태에서 코스피 6천 갈 수 있겠냐? 요거 한번 잠깐 보셔야 돼요. 코스피 6천 갈 수 있겠냐? 저는 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4천에서 5천 올라간 것처럼 스트레이트로 가긴 솔직하게 힘들다라고 생각해요. 제 입장에선 힘들다 생각한다. 그러면 코스피 5천부터는 좀 어떤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냐면 지금은 우리가 로봇, 조선, 방산, 반도체, 원전 이렇게 뭐 주도 섹터가 있다라고 하면 4천에서 5천 올라갈 때는 2개에서 3개의 섹터들이 같이 올라갔어요. 같이 올라갔다. 근데 지금 구간들을 보면은 점차 뭐예요? 섹터가 하나 둘씩밖에 안 움직여요. 3개씩 올라갔다라고 하면 지금은 2개씩밖에 안 움직인다. 그러면 저는 5천부터는 이렇게 갈 것 같아요. 섹터가 하나씩 움직일 것 같고요. 많으면 2개 묶어서 주도주가 이렇게 움직일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린 지금부터 어떤 생각을 좀 해야 되냐면 결과적으로 흐름들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뭐 원전의 흐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섹터의 흐름, 그러니까 지금 로봇주의 흐름들을 보면 당시로 현대차가 어떻게 했어요? 고점 찍고 조금 조정이 나오고 있죠. 그럼 얘가 연속적인 조정이 나왔을 때 로봇이 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반도체가 어떻게? 반도체가 또 단기적으로 오늘 구간 올라갔다가 살짝 밀리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도 저도 계속 올라갈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선 이제 가더라도 천천히 상승 조정 받으면서 갈 거다. 그러면 로봇과 반도체가 쉴 때 누가 가겠냐라는 거예요. 누가 가겠냐? 방산, 조선, 원전 중에 1개 내지 2개가 움직일 것 같다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최근에 이 조선 같은 경우도 주가가 단기적으로 돌파 시도하고 슈팅 자리에서의 조정이기 때문에 저는 굳이 순번을 따지자면
조선이 먼저 가고 원전이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오늘 돌파가 실패가 나왔잖아요. 어쨌건 돌파 실패가 나온 상황에서 여기서 바로 다시 재돌파를 시도하기보다는 숨고르기 좀 하지 않을까 싶어요. 숨고르기. 그래서 조금 쉬어가는 구간이 나올 것 같은데 오늘 구간 그러니까 좀 중요했던 게 여기 구간 어느 정도 매물대까지만 쳐주더라도 뭐요? 이 위쪽으로 뚫으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만 올라갔다 내려오더라도 여기 매물이 쌓인 구간을 때려줬잖아요. 매물이 쌓인 구간을 때려줬다라는 건 매물을 소화해줬다라는 거죠. 그럼 뭐요? 위로 가는 이러한 조금 굉장히 의지가 강하다라고 보여지는데 오늘 매물에 대한 부분들 터치가 안 들어가고 딱 매물대까지만 올리고 밀었죠. 그렇다라는 것은 이 구간의 매물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당장 소화할 생각은 없는 것 같다. 그러면 현재 구간에서 단기적인 횡보하는 흐름들이 조금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전달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분석을 보시면 알겠지만 무조건 갑니다. 이제 갈 겁니다가 아니라 지금 흐름이 이러한 상황인데 코스피가 좀 이러한 상황이고 전체적인 증시 분위기가 이런데 단기적으로 이렇게 움직일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좀 쉬어가는 구간 나올 것 같습니다. 라고 전달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진짜 제대로 된 내용만 전달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올라갈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되니까 SMR이 최고니까 지금 당장 갈 겁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SMR 관련돼서 들고 가야 되는 거는 계속 말씀드렸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계속 SMR 관련된 부분 이걸로 올라갈 거다. 변함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 타임라인 그러니까 시간 테이블에 대한 부분들이 바로 갈 것이냐 조금 쉬었다 갈 것이냐 이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오늘 구간을 확인을 해봤을 때 조금 천천히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급하게 올라왔지만 굉장히 급해 보였어요. 누가 봐도 뭐요? 급해 보였고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모습들이 분명히 보여졌으나 증시가 한번 하락을 하면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고 매물에 대한 부분들이 한번 출회가 되면서 이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정도까지 여러분들한테 해석을 좀 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 구간에서 하락폭이 강했던 만큼 단기적인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신규 진입자들이 받았지만 이 신규 진입자들도 차익 실현 물량을 내놓고 앞선 구간에서도 매도 물량이 나오는 상황에서 급하게 올리지 않고 쉬어가는 구간들을 만들어낸 걸 봤을 땐 조금 더 쉴 수 있겠다. 조금 더 매도 물량이 진정될 때까지 조금 더 팔놈들 다 팔 때까지 쉬어가는 구간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넉넉하게 8만원 후반대 88,000원 이 정도 보시고 우리가 21선까지 본다라고 했을 땐 21선이 올라오는 구간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요 정도까지 체크를 좀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뭐 이상이 있다 없다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현재 구간 충분히 여러분들이 기다려야 되는 구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래량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우리 목요일인데 이 거래량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많이 나왔어요. 제가 거래량이 많이 나오면 좋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래가 좀 많이 나왔다. 그러니까 이 가격대에서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다. 그러면 이 가격대에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다라는 건 주가가 뭐요? 주가가 현재 9만원대일 때도 매도세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쉬어가면서 거래를 죽이고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지니까 이 구간 너무 여러분들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보신다라고 하면 또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제가 허튼 소리 안 하잖아요. 그죠? 못 갈 것 같으면 못 갈 것 같다 말씀드립니다. 근데 지금 구간에 못 갈 것 같은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괜찮다라고 전달 드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로봇주들 갖고 있는 분들도 많을 텐데 로봇주도 단기적으로 현대차가 일단 조정이 한번 시작이 됐기 때문에 5일선 구간까지 또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어요. 로봇주들도. 그럼 로봇주도 결과적으로 뭐가 된다? 솔직하게 저는 눌리면 기회가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피 5천을 돌파하고 눌린 상태에서 앞으로 코스피 4,500에서 5,500의 박스권이 전 예상이 돼요. 박스권. 그래서 박스권으로 가는 구간에서 이제 주도주들이 하나둘씩 움직일 것 같은데 아마 연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올라갔던 랠리는 좀 쉬지 않을까 싶네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사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증시는 앞으로 6천까지 계속 갈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기에는 상승 탄력이 좀 강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5천까지는 제가 오케이 5천까지 갈 수 있어. 오케이 5천까지는 갈 수 있다. 이건데 5,500, 6천까지 금방 간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래서 일단 5,500까지는 뭐 상승 탄력 받으면 금방 또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4,500에서 5,500에서 조금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요. 개인 투자자가 좀 이때 들어올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어쨌건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예탁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상승 탄력을 더 바라볼 수는 있겠지만 분명히 한계는 있다. 한계는 분명히 있다. 그래서 주도주가 계속해서 간다라는 관점에서 모든 주도주가 가는 게 아니라 주도주 중에서도 원래는 3개씩 갔다라고 하면 한두 개씩 좀 움직이는 방향들이 나올 것 같고 그렇다라고 하면 반도체랑 로봇이 조금 쉬면서 원전이 가는 그림들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바로바로 움직이기보다는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그럼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데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면은 저는 넉넉하게 한 달은 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넉넉하게. 우리가 이 고점이 나올 때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요런 게 있어요. 여기서부터 횡보하는 게 몇 달이에요? 횡보하는 게 거의 한 4달? 그죠? 4달 정도 횡보하다가 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나 4달 횡보하고 요거 얼마나 횡보했어요? 요거 2달. 2달. 그죠? 그러니까 점차 뭐예요? 점차 올라가고 횡보. 올라가고 횡보. 이 기간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기간이 줄어들고 있죠. 그러니까 마찬가지. 지금도 여기서 저는 한 달 보는 거예요. 한 달 보고 뭐 마지막 슈팅. 강한 슈팅 랠리. 땅땅땅땅땅땅 막 치고 가는 그림. 현대차처럼 그런 그림이 나오고 끝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끝나요? 2, 3년 뒤면 SMR 더 엄청 개화될 텐데 더 전력 많이 필요할 텐데 왜 끝나요? 말이 안 되잖아요. 끝나는 게 말이 돼요? 더 가지 않을까요? 아니요. 저는 더 갈 거라 생각하진 않아요. 주가가 이제 기울기 자체가 여기서부터 이제 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뭐다? 이제 고점이 나오는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 기간을 천천히 기다려서 마지막 상승 랠리 펼쳐질 때 잘 매도하고 나오자라는 관점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일단 지금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다려보자 라고 전달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걱정 안 하셔도 될 만큼 제가 영상을 꾸준하게 찍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하셔야 될 거는 딴 거 없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놓으시고 영상 올라갈 때마다 시청하시면 돼요. 제가 다른 사람과 분명히 다른 점 하나는 뭐냐면 하루하루 이 움직임을 해석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솔직하게 뭐 하루하루 보기 빠지고 오르고 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관점을 보고 그 관점 안에서 증시의 흐름들을 보면서 이러한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조금 기다릴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지지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 전체적인 흐름들이 어떻게 좀 움직이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굉장히 잘 캐치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제 딴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제 영상을 보시면서 이 주가의 가격, 방향성 이런 것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일단은 다시 한번 전달을 드리지만 코스피는 뭐 5,500까지는 다시 한번 뭐 급하게 올라갈 수 있다. 왜 예탁금이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근데 모르겠어요. 제 느낌인데 그냥 뭐 감도 중요하잖아요. 5,500부터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싶네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그때부터 이제 섹터가 순환하면서 삼성전자가 그냥 횡보하는 그림. 삼성전자가 횡보하는 그림으로 가면서 섹터들이 순환하면서 코스피를 받치고 코스피도 횡보하는 그림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이 두산 에너빌티가 한번 광기를 보여주지 않을까. 그때 잘 매도하자. 이렇게 전달드릴게요. 사실 뭐 맨날 영상을 찍기 때문에 뭐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 올라오는 영상들 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간 이상이 없고 혹시나 뭐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 타이밍이 나왔을 때 또는 갑자기 급등이 시작됐을 때 또 이렇게 매도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 내가 좀 디테일하게 잡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부분들 마찬가지 위쪽에 번호 간단하게 남겨놓을 건데 아마 제가 지금 냉정하게 말씀드리지만 연락 오는 거 정말 하루에 몇백 건씩 저한테 연락이 오는데
다 쳐내진 못해요. 보시면 알겠지만 증시 브리핑하죠, 영상 찍죠,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여러분들 최대한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 도움 드릴 거니까 두산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타점에 대한 부분들 전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번으로 남기라고요? 010-8455-9501. 자, 이쪽으로 두산이라고만 남겨놓으시면 최대한 도움 드릴 수 있는 분 도움 드릴 거고, 시간은 좀 걸릴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구간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유 있게 생각하셔서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현대차는 제가 굳이 좀 코멘트를 드리자면 50만원 근처를 좀 노려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동차 부품주도 마찬가지. 일단은 뭐 만도나 위아나 SL 단기적으로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더 눌림목이 나왔을 때 공략을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는 이제 개항전기, 이렇게 주가가 지금 뭐 10배, 모베이스전자 이렇게 5배, 6배 올라가는 종목들, 제가 이런 종목들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이렇게 갈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최대한 이런 차트들, 뭐 매집한 흔적들이 있거나 아니면 단기적으로 현대자동차와 1차 벤더를 이루고 있는 부품주 중에서 로봇 부품을 개발에 성공하거나 개발을 하고 있는 이 로봇 자동차 회사들 굉장히 조금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 제가 뭐 부품주 항상 말씀드리지만 넣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체크 한번 해보셔라 라고 전달 드리고, 요 부분들은 부품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두산 RBT 이상 없고요. 한 달 정도 우리가 조금 여유 있게 가져가자 라고 전달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디테일한 타점에 대한 부분들 두산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이 부품 관련된 부분들까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품 관련주는 또 뭐냐면은, 자, 이 자동차 부품 관련된 히든 종목 뭐냐면은, 자, 일단 요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 회사가 뭘 하고 있냐면, 지금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로봇 산업 확장에 대해서 여기가 이제 기존 핵심 파트너이기 때문에 로봇 공급망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자동차 부품사들 중에서 현대차와 이 벤더를 이루고 있는 회사들을 주목해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이 친구는 지금 시총이 낮기 때문에 계속 주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히든 종목 말씀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전달을 드리고요. 자, 보시게 되면은 로봇용 감속기 개발 핵심 부품 기술 내재화하겠다라는 이슈가 있었고요. 지금 이러한 로봇 감속기에 대한 부분들은 로봇 원가의 30% 40%를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속기에 대한 부분에서 공급망만 뚫게 되면 사실상 뭐요? 실적에 대한 폭발적인 증가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인력을 대거 확충하고 기술을 계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를 보시면은 자동차용 기술이 있던 이 회사가 결과적으로 뭐요? 정밀 구동에 대한 섬세한 부분들에 있어서 제어할 수 있는 이 기술력을 가지고 뭐한다? 로봇 액추에이터 정밀 구동 기술을 개발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요? 준비된 로봇 부품사라는 평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제가 더 중요한 내용들 계속 해드릴 거니까 끝까지 확인해 보시고요. 자, 보시게 되면은 이 전기차 부품 관련돼서 이미 뭐요? 친환경차 부품에서 안정적인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내연기관 전기차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뭐 할 수 있다? 이미 전기차에 대한 부품들로 갈아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여기서 뭐 합격이죠. 자, 근데 로봇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이 새로 생겼다라는 거죠. 자, 로봇 산업은 고부가치 산업이고요. 그 다음에 오랫동안 저평가였던 회사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부품사들이 저평가에서 성장성을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치가 상승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안정적인 성장을 통해서 가치까지 상승한다라고 하면 모멘텀이 엄청나게 크게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재무제표 같은 경우에는 자산에 대한 부분들, 자산 총기가 계속 늘어나요. 그죠? 회사의 외형적인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매출도 보면 커지고 있다. 이건 3분기고요. 계속적으로 뭐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익이 뭐요? 안정적이고요. 그죠? 여러분 시가총액이 1000억인데 영업이익이 200억, 300억이면 말 다 했죠, 사실. 참고로 지금 그 정도지 그 전에는 더 심했다라는 거예요. 너무 저평가다. 그래서 여기를 보게 되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들? 실적이 매출이 꾸준하게 늘고요. 영업이익 안정적이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회사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자,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분들 확인을 해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주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이렇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개미 털기를 주의해야 된다. 그죠?
매집이 완료된 게 아니라 올리면서도 지금 공격적인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뭐요? 변동성에 대한 부분 나올 수 있다. 그럼 뭐요? 타점을 잡아놓고 기다리면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주목하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항상 뭐요? 재료의 실체를 중요하다. 감속기 한다는 거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한다는 거 오케이. 근데 감속기 성공하겠느냐? 그죠? 성공하겠느냐? 못할 수도 있죠. 근데 뭐요?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계속적으로 주가는 올라갈 거라는 거. 언제까지? 그게 확인될 때까지. 앞으로 몇 년? 1년, 2년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감으로 오를 때, 주가가 가파르게 오를 때 더 많이 오르면 먹고 나오면 된다. 그러니까 이거 꼭 체크 한번 해보시고. 자, 보시면 지금 차트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밑에 구간에서 확실하게 매집이 들어온 게 눈에 보일 겁니다. 그죠? 거래량을 통해서 매집이 들어왔고요. 주가를 강하게 계속적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개미 털기 할 수 있는 움직임 나올 수 있으니까 매집 준비하자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자, 이쪽 볼게요. 이쪽 전체적으로 내려오는 추세적인 부분들을 돌려 세웠죠. 자, 거래량이 없이 정고점의 매물들을 그냥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뭐요? 거래량 없이 올린다? 매집이 여기서 끝났다. 공격형 매집 이후에 물량을 잠그고 나서 계속해서 올리는 흐름. 장중에 뭐야? 한번 털고 가는 패턴 나올 수 있겠죠. 과거에 제가 이러한 차트 하나 있는데 잠깐만 보여드리면, 저랑 잘 봐봐요. 잘 봐봐요. 이게 다 자동차 부품이었거든요. 물론 얘는 작전이지만 잘 보세요. 자, 추세가 어때요? 추세가 내려가고 있죠. 그죠? 내려가는 추세죠. 똑같죠? 내려가는 추세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어떻게 돼요? 거래량이 앞쪽 구간 들어왔었죠. 그리고 여기서 얘는 밑으로 한번 개미 털었죠. 그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주가가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그죠? 올라갑니다. 근데 중요한 거 봐봐요. 올라가는데 중간에 뭐 해요? 한번 털어주는 흐름. 강력하게 털어주는 흐름 나오죠. 이런 식으로. 얘 주가 어떻게 됐다? 보세요.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됐죠. 잘 보세요. 봐봐요. 이게 뭐예요? 이게 작전주예요. 이게 작전주라고요. 7번에서 어디까지? 17,000원까지. 이렇게 올라갔었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과의 흐름도 매우 비슷하죠. 이 종목이 무조건 여기 간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왜? 결과적 시총도 낮고, 그래서 이거를 많이 못 알려드린다라고 전달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보시게 되면은 현재 구간에서 이 종목 여러분들이 꼭 체크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내가 요거 한번 체크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위쪽에 번호 남겨놓을 겁니다. 몇 번이죠? 010-845-9501. 이쪽으로 뭐요? 이쪽으로 부품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세요. 제가 확인해서 여러분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는 못 보내드리니까 꼭 보시면 받아가시기 바래요. 010-845-9501 이쪽으로 뭐라고요? 부품이라고 남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